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논란 속에 불교계 주도로 설립된 위안부 할머니 보호시설 나눔의 집도 내부 고발로 인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나눔의 집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집중 조명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첫 순서로 나눔의 집 설립 배경, 불교계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나눔의 집이 갖는 의미 등을 짚어봅니다. 생명 존중 세상과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촉구하며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의 10주기를 맞아 스님의 정신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시대로 고통받고 있는 요즘 문수 스님이 서원했던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세상의 실현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로 꼽히는 강화 보문사가 코로나19 극복과 나라와 국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수륙 용왕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초제 법회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끊임없는 기도 정진과 함께 종단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을 위한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소외된 어르신들의 한 끼 식사를 책임져온 서울 원각사 무료급식소가 3개월여 만에 다시 문을 열고 코로나19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선물했습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봉축 기간이 생명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모두를 위한 신행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평창 극락사와 원주 상원사 불자들의 신행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주도로 설립된 위안부 할머니 보호시설 나눔의 집 또한 내부 고발로 인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BBS 뉴스는 오늘부터 사흘간 나눔의 집의 설립 배경과 현재 문제점 그리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기획 보도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나눔의 집이 어떻게 설립됐는지, 불교계의 소중한 자산으로서 나눔의 집이 갖는 의미 등을 홍진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초창기 나눔의 집 설립을 주도했고 현재도 자비 나눔에 앞장서고 있는 지원 스님은 요즘 나눔의 집에 대한 여러 논란으로 국민들의 시선이 냉담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밤잠을 설칠 만큼 안타깝다는 심정을 토로합니다. 당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적고 국가적 지원이 전무했을 때 조계종 스님들의 원력과 종단적 자원의 역량이 모아져 나눔의 집이 설립됐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이만큼 나눔의 집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일본에서도 얼마나 거기 많이 왔다 갔으니까 이만큼 만들어 놓은 것도 다 재단이고 종단의 공로인데 지금 와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뭐 나쁜 짓 한 것 같이 그렇게 인식돼 가니까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나눔의 집은 경기도 광주의 현 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 초대 원장 혜진 스님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서울 명륜동과 해화동 등에서 전셋집을 전전하는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1992년 조영자 불자가 630여 평의 땅을 기증하면서 당시 지원 스님과 진간 스님 등 불교 인권위원회가 주축이 돼 종단원로 정관 스님을 위원장으로 경기도 광주의 시설 건립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전 종정 월화 스님이 익명으로 1억 5천만 원을 보시했고 여기에 정관 스님이 5천만 원을 보탰는데도 자금이 부족하자 추진위는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결국 조계종의 깨달음의 사회와 기금에다 대동주택 곽정한 회장 등의 도움까지 보태야 했습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회계 미숙 등 운영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불거졌지만 불교계가 나눔의 집을 설립한 공로가 일방적인 매도 속에 묻힌 점을 무엇보다 아쉬워했습니다. 나는 원투 스님보다도요. 나는 밑에 이사라든가 거기에 무슨 뭐 소장이라든가 거기 뭐 사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취지라든가 정신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월주 스님은 연세도 높고 하시니까 사무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 건 사전에 그걸
정리를 했어야 되거든요. 불교계는 90년대 초 해외에 흩어져 살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고국으로 모셔와 전셋집을 전전한 끝에 나눔의 집을 마련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민족 정신을 바로 세우기에 노력했던 불교계의 노력과 헌신은 결코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수요 집회 현장에서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 4대강 사업 중단과 생명 존중 세상,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외치면서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의 10주기를 맞아 스님의 정신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시대로 고통받고 있는 요즘 문수 스님이 서원했던 생명과 평화,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조화로운 세상의 실현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5월 31일 경북 군위군 낙동강 하천 제방에서 가부좌를 틀고 합장한 채 한 스님이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소신공양을 결행했습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 중단과 부정부패 척결, 가난한 이웃과 소외된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글을 남기고 세납 49세, 법납 25년의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 생명 존중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실현하자는 스님의 서원은 코로나19로 지구촌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이때 더욱 절실한 가르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수 스님께서는 일찍이 우주는 한 집이요 세계는 한 몸이다 라는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셨습니다. 4대강 사업을 중지하고 폐기하라고 외치셨습니다.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 10주기를 맞아 스님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을 다짐하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문수 스님 열반 10주기 추모 다래제는 서울 성북구 안암산 자락에 자리한 전통사찰 개운사 대웅전에서 봉행됐습니다. 다래제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 부처님 전에 향과 차, 꽃을 공양 올리는 헌향과 헌다, 헌화, 천도의식인 종사형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성남 봉국사 주지 해일 스님 등 문수 스님의 중앙승가대 동문과 도반 스님들, 유가족 등 참석자들은 생명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를 발언한 스님의 유지를 이어나가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어느덧 문수 스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신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 10주기를 맞아 모든 존재에 존중하는 마음과 더불어 자비심을 갖고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조계종은 문수 스님의 유지대로 우리 사회의 생명과 평화 실현,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수 스님의 그 소신공양이 정말 이 지구를 위하고 또 인간을 위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롯이 함께 기억하고 또 받들어 그 인연을 이어가는 생태계 파괴와 질병으로 혼란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에 문수 스님이 던진 화두는 여전히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속리산 법주사가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새기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로할 수 있길 발언한다고 설했습니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고통받는 이웃에게 자비의 온정을 베풀고 탐욕과 분노를 버리고 불신과 미움 대신 자비의 공덕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해 정진합시다. 법요식에는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을 비롯해 이시종 충북도지사, 김병우 충북도 교육감 등 4부대 중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경남 창원시 불교연합회가 마산 사막사에서 연합 봉축 법요식을 봉행하고 이 땅에 부처님 오심을 찬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 인류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코로나19의 종식과 경제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모든 불자들과 함께 이 땅의 중생들이 큰 용기와 자비와 향기로 그 삶을 가득 채워 주시기를 합장 기원합니다. 아울러 국태민과 국운융창 그리고 세계 평화를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창원시 불교연합회는 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된 창원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화합과 상생의 대승적 정치를 당부하며 향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서해 바다가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명소이자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로 꼽히는 강화 보문사가 코로나19 극복과 나라와 국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수륙용왕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용왕대제 초제 법회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끊임없는 기도 정진과 함께 종단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을 위한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자리한 해돋이 명소 강화 보문사. 동해에 위치한 양양 낙산사와 남해 보리암과 더불어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3대 관음성지로 꼽힙니다. 보문사는 매년 나라와 국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먼저 떠난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전통 불교의식 수륙용왕대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보문사의 수륙용왕대제 초제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초청법사로 나섰습니다. 원행스님은 부처님 제자로서 끊임없이 수행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놔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남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놓아야만이 수행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사람으로는 태어나야 된다고 말해요. 저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이나 이런 데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부처님 법을 믿어야 돼요. 원행스님은 이와 함께 한국 불교의 중흥을 위해 종단의 역점 사업인 100만 원력 결집 불사에 힘을 보내주길 당부했습니다. 제가 100만 원력 결집을 해서 같이 이제 우리가 복을 지으면서 하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한 분 한 분의 뜻을 모자고 했던 겁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100원씩 보시하는 게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보문사 용왕대제는 매년 불자들의 안녕과 가정의 평안, 속세를 벗어난 인연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장엄한 불교의식입니다. 올해 용왕대제 초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용왕대제는 앞으로 49일간 이어지며 매주 일요일 우리 사회의 안녕을 기원하고 조상과 친지들의 영혼을 달래는 법회가 봉행됩니다. 오는 7월 12일에는 방생법회와 불교 전통음악인 범패의식과 함께 회양법회가 봉행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로 꼽히는 강화 보문사에서 불자와 시민들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발언하고 생명과 평화를 존중하는 세상이 실현되길 두 손 모아 염원했습니다. 강화 보문사에서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제주 지역도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 등에서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하고 차별을 넘어 모두가 하나 된 세상을 발언했습니다. 특히 현 시국에서 우리 제주 사회가 차별과 분별을 넘어 하나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사바세계 오신 참뜻이 아닌가 합니다. 제주 관음사는 관음사 발전에 공로가 많은 불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한 데 이어 관음사 신행단체들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과 백혈병 어린이들에게 치료비 등을 전했습니다. 하루 앞서 관음사 전야제에는 청소년 찬불과 경연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불심의 싹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제주 설림사가 윤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방성포교 불사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제주 설림사 주지 진학스님은 방생법회 수익금 500만 원을 방송포교를 위해 써달라며 BBS 제주불교 방송에 전달했습니다. 또 대한적십자사 제주도 지사에도 2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해 소중하게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제주 설림사 관등축제에 참석한 불자들은 부처님의 자비 등불이 이 우주를 밝히길 기원했고 연지에도 유등을 띄우며 이웃의 건강을 발언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소외된 어르신의 한 끼 식사를 책임져온 서울 원각사 무료급식소가 지난 2월부터 급식을 중단했는데요. 원각사 무료급식소가 다시 문을 열고
코로나19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선물했습니다. 권송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탑골공원 근처에 자리 잡은 원각사 무료급식소에서 봉사자들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점심때까지는 시간이 남았지만 한참 전부터 좁은 돌담길을 따라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아침 여기 6시까지 왔어요. 뭐 우리가 지금 이제 나이 뭐 갈 데도 없고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이런데 또 여기 종로에 와서 보니까 또 이런 데가 있더라고. 감사히 생각하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지. 지난 2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우려해 문을 닫았던 원각사 무료급식소가 3개월 만에 다시 어르신들을 위해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이지만 한 끼 식사조차 해결하기 쉽지 않은 어르신들의 호소를 계속 외면할 수 없어 고민 끝에 문을 열었습니다. 석 달여 만에 다시 준비한 급식은 따뜻한 밥에 볶은 김치와 고사리, 콩나물을 넣은 비빔밥입니다. 저희도 3개월 만에 와서 기쁜 마음으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원각사는 코로나19 감염을 줄이기 위해 식당에 개인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마스크 착용을 확인하고 손 소독제 사용과 발열 체크도 빠짐없이 진행했습니다. 급식소는 어르신 250명분의 식사를 준비했지만 1시간여 만에 소진됐고 추가로 준비한 빵은 빈손으로 발길을 돌리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원각사 무료급식소는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해 지난 27년간 매일 따뜻한 식사 한 끼를 책임져 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후원이 평소보다 줄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적지 않지만 급식소를 이끄는 원경 스님은 생명의 힘은 늘 희망을 안고 산다는 신념으로 이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차가운 대체식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따뜻한 급식을 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배고픔에는 휴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연중 365일 어떤 상황이 되었건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할 각오로 정진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받아든 어르신들은 모처럼 환한 웃음을 지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간들이 하루빨리 지나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서울 탑골공원에서 BBS 뉴스 권송입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중단해온 불교대학을 개강했습니다. 올해 불교대학에는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전국 2천여 명의 불자들이 신입생으로 입학했습니다. 불교가 배우기도 전에 아주 좋다, 아주 좋으니 불교 믿어봐라, 또 그렇게 말하기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스스로 이 불교 참 좋은 거네, 나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도록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의는 열화상 카메라 설치, 마스크 착용, 개인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한 달 뒤로 연기됐던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모두 끝났는데요. 이번 봉축 기간이 생명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모두를 위한 신행 문화가 마음속에 자리 잡는 기회가 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창 극락사와 원주 상원사 불자들은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을 모든 생명을 향한 발언으로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춘천 BBS 김충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불교 어린이 포교의 산실 가운데 한 곳인 평창 극락사.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부처님을 장엄하고 아기 부처님께 찬탄을 올린 극락사 사부대중은 법요식을 마친 오후 평창강으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마스크를 쓴 채 1시간 넘게 기도가 계속되지만 누구도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참된 의미를 새기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마친 불자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방생을 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탄생이시잖아요. 우리가 잡혀서 이제 죽어갈 목숨을 살려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부처님 탄신일과 방생법회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다른 날로 잡아서 하자 이랬더니 아니다. 오늘 다 같이 하는 게 의미가 더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해발 1100m에 자리한 치악산 상원사 불자들은 한 달 동안 이어온 코로나19 극복과 치유 기도를 회양하며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스스로의 행복과 서원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보다 더 간절하고 진심을 다한 기도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이 평온을 되찾기를 기원했습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곳에 자리한 상원사 부처님의 가피와 청량한 기운이 세간에 퍼져 모든 이들이 행복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했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이 정말 고통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그 기도하고 수행한다 하면은 코로나도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신행 문화와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시대. 모두를 향한 대자 대비의 실천이 한국 불교의 화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천태종 포항 황해사가 봉축 차공양회를 열고 신도들과 함께 차를 나누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물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도 겪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이 사회 분위기가 가라앉고 정말 힘듭니다. 이제는 종교단체가 나서서 이 사회에 이런 침체된 분위기를 다시 살리고 힘을 북돋아주고 희망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만 됩니다. 포항 황해사는 차공양회를 시작으로 점등식과 봉축음악제, 장엄 등 차량 행렬 등 다채로운 법석을 펼쳤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지난 한 달간 치러진 제41회 서울연극제 대상에 극단 수의 넓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춘다가 선정됐습니다. 연극제를 열었던 서울연극협회에 따르면 이 작품은 4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서 폐관을 맞게 된 레인보우 시네마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전남 화순구는 고인돌 유적지와 선사체험장을 연계한 체험학습 공간인 세계 거석 테마파크를 준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거석 테마파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 유적지가 있는 도곡면 효산리 일대에 조성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중단됐던 부산 영화의 전당 대표 레퍼토리 프로그램 마티네 콘서트가 재개됩니다. 9일 오전 11시 하늘연극장에서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무대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모두 7차례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나눔의 집은 1992년 조계종의 스님들이 주축이 돼 종단 원로 스님들과 총무원장 스님의 원력이 더해져서 설립됐습니다. 내부 제보에 의한 회계 논란 등이 빚어지고 있지만 초창기 사회적 인식도 낮고 국가적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불교계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섰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잊지 말아야 할 대목입니다. 이상으로 6월 2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